여기가 영궁사 입구입니다. 안전방으로 다시 한번 더 찍어 받았어요. 우리가 부산 몇 년 살았지? 20년. 와, 20년 만에 부산 살면서 여기 처음 와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쪽에 보여드린 영상은 해동 영궁사입니다. 해운대에서 좀 더 올라가면 송정이 있고요. 송정 해수욕장에서 더 올라가면 기장이 나옵니다. 송정에서 기장으로 가다가 기장 조금 못 가서 바닷가 쪽으로 보시면 해동 영궁사라고 있습니다. 바닷가의 이 암벽에 절을 지어놨습니다. 경치가 상당히 좋고요. 주차 요금은 3,000원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 번쯤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찍어온 사진인데요. 경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다도 보이고요. 주식에 중독되지 말자 이런 차원으로 앞쪽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몰입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매매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먼저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그 밤에 미 증시가 다우가 마이너스 0.91, 나스닥이 플러스 0.51이었습니다. 새벽까지 거의 다우가 보합이었었고요. 나스닥이 한 1%대 상승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확 떨어지면서 다우가 하락하고 나스닥은 그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당연하겠죠. 지금 다들 그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고용 부진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경제 재개를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 고용 부진에 대한 어떤 부담 이걸로 해서 다우는 하락했고 그다음 기술주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술주 상승으로 해서 나스닥은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 그 해외 증시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그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함으로 해가지고 상승 하락 이렇게 혼조세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뭐 그 우리 장에 그냥 퉁쳐서 본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오늘 그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강했습니다. 뭐 아주 그 상승폭이 컸다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 상승세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플러스 한 0.6 정도로 계속 가고 있다가 지금 장 끝날 무렵에서 플러스 0.9 정도로 상승세를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국내 증시에 플러스로 작용했고요. 대신에 그 중국 증시가 지금 마이너스 0.26으로 그 약밥으로 약간 하락한 상태입니다. 일본 증시는 플러스 0.28로 상승 반전하긴 했는데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하락하고 있다는 이 부분,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오늘 장은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힘든 장이었습니다. 그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다우지수 빠지는 부분들하고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내 증시가 하락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보시면 5분봉입니다. 계속 그 하락 압력을 받았었는데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0.01이니까 거의 뭐 보합권에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국내 증시 흐름은 계속 내려가려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이 두 부분이 그 제가 머릿속으로 이제 이 부분에 서로 상반될 경우에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될지 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 선물 지수가 뭐 보합권이나 하락을 했다면 국내 증시가 빠질 것 같으니까 인버스를 그냥 매수해버리면 되거든요. 인버스를 매수해버리면 지수가 빠지면 인버스가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그 국내 증시는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선물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그
내려오다가 계속 들어올리는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인버스 종목을 매매를 몇 번 했는데 거의 수수료만 날리고 계속 매도해버리는, 잡았다가 매도하고 이런 식의 잦은 매매가 발생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대응하기 힘들고 저한테는 좀 어려운 장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지금 3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선물을 12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지션을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가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에 포지션하고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선물 옵션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봤을 때 외국인은 지금 현물을 계속 팔고 있고요. 선물을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이쯤에서부터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선물 쪽은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옵션에서 지금 풋옵션 쪽이 외국인이 매수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되는 포지션으로 봐야 되겠죠. 선물은 위를 보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제가 추정한 건 4월달만 추정했습니다. 3월달 선물 만기일 이후는 제가 그때 쉬고 있는 즈음이라서 체크를 못했고요. 그냥 4월달 한 달만 봤을 때 선물은 위쪽으로 보고 있고 풋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확하게 잡지 않은, 적어도 근데 다음 주에 옵션 만기 때는 풋옵션을 매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누르려는 그런 동작을 취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풋옵션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밑으로 빠지지 않도록 아마 방어를 하는 그런 동작을 취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서 이제는 옵션 만기 포지션에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코스닥이 오늘 올라간 거 보면 코스닥이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아주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1.4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아침부터 꾸준하게 계속 밀어올리는, 내려오면 다시 밀어올립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아주 강한데 여기에 반해서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일봉으로 보셔도 코스닥은 위쪽으로 지금 확 빼올리고 있는데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있는데 아마 코로나로 하락하는 이전 수준까지 거의 다 올라갑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의 그 수준까지 회복하는 상태죠. 그래서 코스닥 쪽은 외국인 기관이 이제 어제도 매수했고 오늘도 매수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소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못한 것은 아마도 옵션 포지션 이런 쪽으로 해서 파생 쪽의 포지션 때문에 끌어올리지 않고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위쪽으로 잡기도 어렵고 아래쪽으로 잡기도 어렵고 상당히 좀 난해한 자리, 그런 자리로 보여집니다. 미국 선물 지수가 강하다 보니까 상승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증시 여러모로 보면 코스닥은 이미 많이 올라왔고 거래소는 왠지 모르게 자꾸 누르고 있어서, 그래서 방향을 잡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제가 길게 설명할 때는 항상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모르니까 횡설수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갈지.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장중의 특징주입니다.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형 뉴딜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4차 산업 빅데이터 이런 쪽에 언급을 해서 한번 들썩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대장이 데이터 솔루션이었죠. 이 급등할 때 이때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급등했었습니다. 기술주들이 대거 유비큐어 같은 이런 종목,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 비대면 언택트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아침에 홍남기 부총리가 이 부분에 디지털 뉴딜 정책에 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쪽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쪽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저도 그 뉴스를 보고 오늘 제가 매매했던 종목을 곁들여서 바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디지털 뉴딜이니까 비대면 관련해서 인성정보를 일단 제일 먼저 그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인성정보를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5분봉이고요. 아침에 제일 먼저 어제 현금 100%였으니까요. 5,480원에 5,480원 여기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밀어 올리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들어 올리지 싶어서 여기서 일단 인성정보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 200만원치 매수하고 나서 그 다음 5,630원에 5,630원 여기에 그 200만원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절반을 정리하고 그 다음 인성정보를 5,720원에 5,720원이니까 이거 상당히 잘 못 팔았네요. 좀 상당히 수익을 많이 올린 줄 알았는데 타이밍을 좀 팔고 나서 지금 한참 더 올라가 버리는 것 같으네요. 5,760원에 내려올 때 다시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인성정보 들어가서 조금 수익을 올렸었고요. 그 다음 드림 시큐리티 2,800원에 잡았었고요. 2,800원이니까 대충 요 정도 들어가서 요것도 짧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나무기술도 한번 들어갔다가 거의 뭐 약손절 정도 그렇게 했었고요. 대충 이렇게 해서 그 비대면 관련한 종목들 중심으로 언택트 관련주들을 매수를 했었는데 그 흐름이 좀 꺾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그 인성정보를 마지막에 5,900원에 매도를 했네요. 5,900원이니까 여기에 마지막으로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 종목을 전부 다 싹 다 정리하고 다시 현금 100%가 됐었고요. 이때 수익이 한 13만원 정도 플러스 났었는데 그 다음 이제 꺾이는 걸 보고 시장이 꺾인다 싶어 가지고 인버스 종목을 매수를 했었습니다. 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샀다가 손절하고 뭐 그러니까 짧게 손절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가 그 벌었던 거 좀 까먹어 버리고 그 다음 드림 시큐리티도 다시 들어갔다가 또 별로 재미도 못 보고 그냥 그 손절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3만원 벌어놨던 거를 짧게 단타 들어갔다가 거의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제자리로 원위치 돼버렸고요. 오늘 시장 제가 매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확 무너져 버렸거든요. 인성정보도 그렇고 그 비트컴퓨터가 먼저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 보시면 아주 긴 원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인성정보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원격 진료 이런 걸로 해서 유비케어가 대장으로 움직였었고요. 대장으로 강하게 올라갔었고 그 뒤를 따라서 인성정보가 따라서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팔고 나서 그 다음 단타로 여기쯤 한번 들어갔었는데 아닌 것 같아서 바로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버는 거 좀 까먹어버렸고 그리고 나서 한참을 쫙 더 빠져버렸습니다. 이거 빠지고 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마도 이게 원격 진료를 하려면 의사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사들의 어떤 동의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격 진료해버리게 되면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조금 그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개인적인 그냥 생각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의사들의 반대 뭐 이런 걸로 해서 원격 진료가 안 될 것 같다는 이런 분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 무너져 버렸습니다. 쫙 저는 이제 다행히 이거 반등 노리고 들어갔다가 꺾이길래 바로 손절해 버렸기 때문에 크게 손실 안 보고 그냥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언택트 관련 종목들을 다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의 종목이 비트컴퓨터부터 해서 상당히 긴 연봉이 나와버리니까 관련되는 종목들이 데이터 솔루션 같은 이런 그 빅데이터 관련한 종목도 내려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잘 올라가고 있던 드림 시큐리티도 꼬리를 달고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K사인은 오늘 그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서 오늘도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그 끝나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면서 안 빠지게 자리를 지킨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로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봉이 보시면 오늘 제가 봐놨던 종목들 그 당일 매매에 등록해놨던 종목들이 대체로 뒤로 밀립니다. 어제 강했던 마니커 FNG 이 종목도 닭고기 관련한 종목 밀렸고요. 어제 제가 상한가에서 정리하고 팔았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유니온은 미중 간의 무역 그 갈등 이 부분으로 해서 아직까지 시세가 살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지막에 들어올리는 거 봐서 이건 미중 무역 갈등 문제가 나오면 계속 끌어올리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유니온 이 종목은 좀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단타로 한번 들어갔다가 거의 뭐 팔아버렸는데요. 그래서 이 미중 무역 갈등 관련한 이 종목들은 현재 시세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닭고기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관련주 종목들 대체로 밀렸고요. 그리고 오늘 좀 강했던 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대체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도 그렇게 느꼈는데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올 때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 쪽이 상당한 강세를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은 주로 뭐 테마 이런 쪽으로 해서 움직이는데 이쪽 아예 막 반도체 장비 부품 관련 쪽으로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빅텍을 매수를 하고 지금 넘어왔어요. 100만원치를. 금액이 크지 않아서 뭐 큰 위험도는 없기 때문에 잡았는데요. 이게 장중에 갑자기 탁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글 보니까 북한에 뭐 인공지진 관련한 찌라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정권사 이런 쪽에서 나오는 찌라시가 돌면은 그걸로 인해서 움직이는데 그 찌라시로 해서 갑자기 탁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저는 좀 내려왔을 때 3,190원 내려왔을 때 여기서 그 100만원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 한 4,600원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인데요. 이걸 잡은 이유는 인공지진이면 핵실험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핵실험을 보고 매수했다기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북한의 입장이 좀 난감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항상 북한하고 미국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무역 갈등이 있었을 때 그 부분이 합의가 되고 나서 북한하고 대화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보였는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북한은 중국 편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발을 할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도 좀 퍼진 것 같고 여러 가지 봉쇄 정책으로 해가지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북한이.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아무도 안 쳐다봐주죠 지금. 트럼프도 지금 북한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 자체의 신종 코로나 부분 때문에 경제가 엉망이기 때문에 대선에 지금 치명적인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트럼프가 지금 중국 때리기 같은 신종 코로나에 중국 책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갈등을 유발하고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북한하고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이 부분이 대선에 플러스이긴 한데 북한까지 돌봐줄 그런 여력이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북한에 건드리진 않고 중국도 뭐 북한하고 지금 북한이 봉쇄를 해버렸었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경제적 지원이 안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계속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나를 좀 쳐다봐달라고 어떤 압박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GP에 총알 날라온 것도 조금 그런 연관성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떠한 뭐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거나 핵실험 준비를 한다거나 이런 모션을 취해가지고 전 세계로부터 이복을 끌 수 있는 그래야 대화로 이어질 수 있거나 무슨 조치가 됐겠죠. 지원을 받거나.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찌라시도 돌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냥 100만원치 잡았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잡았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들어갈 자신이 안 생깁니다. 지금 흐름이, 오늘 흐름은 정말 따라잡기 힘들었고요. 뒤따라 들어가기에도 이 좀 올라가다가 들어가면 그냥 확 밀어버리는 이런 지금 시장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올라갈 때 매수해 놓으면 그 다음날 다시 또 이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불투명할 때는 잘못 들어갔다가 물려버리면 내일 또 하락해버리면 상당히 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정확히 몰라서 다른 종목 쪽으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당히 좀 힘든 장이었고 따로 종목을 보유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야기하는 중간에 지금 미국 선물지수가 1.2%까지 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좋은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뉴스를 제가 제대로 보지는 못했고, 미국 선물지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호재성 뉴스가 나오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오늘 여튼 그 미국 선물지수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일단은 그렇더라도 현금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 싶어서 일단 빅텍 한 종목만 보유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가 903만원이고요. 어제 아마 902만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903만원. 한 이틀 좋았다가 오늘은 플러스 만원입니다. 그래도 뭐 제가 지금 추구하는 그 매매 방법이 손실 보지 않는 매매에 가장 큰 그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손실 보지 않은 것에 만족을 합니다. 보유 종목은 빅텍이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상당히 막 방향 잡기도 어렵고 장중에도 워낙 울렁거려서 위험 관리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